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훈련교관 홍정웅 코코칭 대표님 모시고 퇴직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직금, 우리가 김쌤은 퇴직금을 받아보셨나요? 네, 아니요. 네, 안 받아보셨습니다. 왜 안 받아봤느냐? 예. 음. 퇴직을 안 하셔서. 네, 퇴직을 안 혹은 해서. 직장 생활을 그런 어떤 그 샐러리맨을 안 해봐서. 아니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게 못 견딘 거죠. 네, 목표님. 네. 제가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김쌤에게 자꾸 영어 뭐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는 영어 쌤이시기 때문에. 네, 영어 강사 그래서 출신. 네. 일타 강사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 허세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원어 발음 이 방송하면서 홍 대표님한테는 좋은 자산 관리 방법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어를 배우려고 간간히 물어보는 거니까요. 퇴직금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세요? 네, 초록창에 저희가 퇴직금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초록장에 퇴직금 네. 계산기. 네. 그게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월급이 얼마고 직장 얼마 다녔으면 퇴직금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오나 본데 퇴직금 계산을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하려면 퇴직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퇴직금은 이제 확정 기여형하고 확정 급여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 이제 보통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그 확정적인 거를 받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 확정기억 너무 어려운 바로 확까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거 자체가 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는 1억, 10억이 아니라 월급이 연동되는 거죠. 시점에서 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과거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받은 돈을 음. 에다가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됩니다. 근속연수. 네. 네. 그러니까 3개월 평균이 월급이 네. 3개월 평균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었다. 네. 그러면 내가 20년 근무해서 하면 2억 원이 되는 2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월급이 좀 높아야겠네요.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거죠. 예, 저도 기자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을 중간에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뭐 밖에서는 프리댄서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프리랜서도 했는데 그 당시에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중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원래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건데 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럼 퇴직금은 회사를 나가야 받을 수도 나가서 받는 거죠. 있는 그리고 건데, 옛날에 중간 중간에도? 정산이라는 거 네. 한 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금은 중간에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정산이 옛날에 이제 퇴직연금이 사내 유보를 형태로 네. 그러니까 회사 안에 그냥 쌓아놓고 충당금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사회로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퍼센트가 있습니다. 2021년 되면 이제 그게 100%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적립을 하기 전에 예비 단계로 한번 각 회사들이 중간 정산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아가는 거예요. 네, 네. 20년 근무하든 10년 근무하든. 근데 중간에 받으면 중간에도?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옛날에 한번 해줬더니만 다 썼습니다. 다 받았어요. 중간 정산을. 목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목돈을 왜 받았을까요?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돈이 다 허공으로 사라진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래서 퇴직연금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퇴직연금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퇴직연금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봤어요? 아유,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봤어요?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려고 만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중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해갖고 네.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하고 근로자하고 이제 고용주하고 합의하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인데 점점 의무로 바뀌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10인 이상 사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연금으로 가도록 해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옛날엔 일시에 받는 게 퇴직금이었는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퇴직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다. 이게 퇴직연금이네요. 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태들이 많았었냐 하면 회사가 이제 충당금을 쌓게 돼서 이제 그 장부상으로는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음.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회에다가 다 빼서 유보를 시켜라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잘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이 퇴직연금 시장이 되면서 그게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엄청난 미국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소위 우리가 401K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도 401K. 아, 예. yes, okay. 우리도 이제 퇴직연금 하면서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바람이 안 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 얘기를 알 텐데 저는 퇴직연금 얘기할 때마다 저도 퇴직연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확정 뭐 급여형, DC형, DB형 나올 때마다 헷갈려. 이 단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그게 DB형? 예, DB형, DC형이어갖고 네. DB는 베네핏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 네. defined benefit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DC는 컨트리뷰션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DB는 회사가 퇴직했을 때 지급 의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DC형은 매년 회사가 월급의 12분의 1, 그러니까 연봉의 12분의 1을 그 종업원의 이름 계좌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가지고 종업원이 운용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운용의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바뀌는 제도가 DC고요. DB는 회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서 돈을 퇴직 시점에 나눠주는 게 DB형입니다. 그럼 DC형이 좀 수익률이 더 좋겠네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 그런가요? 그죠? 아, 어떻게 운용하에 따라서. 네. 아. DB형이 뭐라고요? 약자가요? defined benefit. 네. 그리고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맞나요? 그런데 맞아요. 나는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이 인간들이 공무원들이 지으셨는지 정말 어려워요. 예, 뭐 확정 DB형이 확정 급여형, 네. DC형이 확정 기여형이에요. 이해되세요, 대표님 사실? 이해되시겠지, 그냥 되시겠 너무 어려워. 네. 아까처럼 DB형은 그러니까 옛날에 퇴직금처럼 잘 따로 떼서 보관해줬다가 최소한의 뭐 안정적으로 뭐 채권을 사든 그죠? 원금부정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 이해가 돼. 뭔가 확정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DC형은 내가 운영해가지고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왜 확정이 또 붙어?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뭐 가변 기여형.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기도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렇게 사실 하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건 따져봐야 공무원들이 만든 거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확정 급여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시행된 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러면 시행된 지가 한 5, 6년 돼요? 퇴직연금 맨 처음 도입된 지는 네.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렇게 오래돼요? 네. 어. 그런데 처음에는 의무 가입이 아니었다가 아, 이제 의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무로 바뀐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DB형이 많아요? DC형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DB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DB형을 DC형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DC에서 DB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큰 의사결정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개인들이 자산운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DB가 사실은 되게 운용을 잘하게 되면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DB는 적립금을 150% 이상 쌓게 되면 종업원들한테 분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갖고 회사가 운용만 잘해주면 보통 종업원들한테 더 좋은 제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냥 정기예금에다 계속 넣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는 잘 발생을 하지 왜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영할까요? 원금 잃지 않으려고? 요감 그런가요? 먹으려고, 요감 먹으려고. 요감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요. 뭐 나중에 뭐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본인들이 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DB형을 만약에 재무팀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운영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인사제도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서 인사부에서 운영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안 지게 되게 사실 보수적으로 신경 운영을 별로 해야 안 되는 거예요. 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B형, DC형. 이거 어떻게 좀 확실하게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 말은 더 어렵고요. 사실 정해주세요. DB형, DC형 이렇게 더 많이 쓰죠. 그죠? 네. 그러니까 DB형은 아까 뭐라고요? benefit? Yes. 아, Defined benefit. 어려워요. DC 같은 DC, DB,
DB는 그냥 DB처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쫙 쌓아놓고 가고 DC형은 내가 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좀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은 뭐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DB형으로 안전하게 많이 가 있다. 네. DC형은 비율이 적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운용 수익률이 기사에 가끔 나오는데 나오는 수익률을 보면 네. 한마디로 대박? 쪽박? 도구판이다. 안 좋다.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실적이 근데 왜 실제로 안 좋은지 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DB형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네. 예, 금리 낮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퇴직연금도 관리 보수가 붙거든요. 그래서 관리 보수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고요. 네. DC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요. 개인들 그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에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증권사들도 많고 뭐 이런데 그 운용을 좀 되게 거칠게 하는 개인적으로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률이 나빠지는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DC형이 사실은 종업원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자산 관리에 관해서 종업원 그렇겠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의무로는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 잘 안 돼 있어서 그 DC형을 하더라도 보통 예금을 많이 넣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축은행 예금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넣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는 거 원년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DC형으로 전환. 그런데 하필이면 1분기에 금리 주식시장이 왕창 한번 무너지는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게 누적 수익률이 또 영향을 약간 미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3년 누적으로 보면 DC형으로 운용을 잘 했으면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나지도 않았어요. 안정적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김 쌤이 은퇴를 하시면서 네네. 은퇴하는 게 아니라 그 은퇴요? 제 나이 은퇴.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그러니까. 직장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자르려고 그래. 은퇴가 아니라 퇴직금, 네. 급여, 퇴직연금 방식을 선택해야 돼. 아, 네네. 제가 DB형과 DC형이 중에. 있어요. 자 네. 인사부에 와가지고 자 네네. 어떤 거 하실 거죠? 일단 DB형은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DC형은 네. 원금 보장이 돼요? 안 됩니다. 안 근데 되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마이너스 날 날 수도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좀 DC형을 선택하겠습니다. DC형. 아, 예스. 좋아요. 네. 네. 박사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DB로 가야지. 아, 그런가요? DC인 것 같으니까. 그 네. 나이는 좀 나이 드신 분은 그런 거 선호할 거고. 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우리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DB형이 적합하고 어떤 사람이 DC형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DB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월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월급을 꾸준히 올려주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급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더 큰 회사들은 DB를 하는 게 DB로 낫고요. 가고, 너.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임금 피크제가 있어갖고 네. 인피에 걸리신 분들은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피하세요? 인호 인피? no, 네, I have 네. no idea.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퇴직 연령이 됐는데 네. 자기가 추가적으로 회사를 더 다니고 싶으면 그거를 임금을 80%만 받고 다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좀 줄이고 몇 년 더 다니는. 아, 거. 그런 게 생겼어요? 네. 생긴 지 지금 고조선 때 생긴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최종 임금이 떨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분들은 DC를 하는 게 100%는 좋고요. 아니고 그다음에 80%.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DB가 낫습니다. 월급이 빨리빨리 올라가니까요. 아. 그런데 그 직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DC로 직접 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DC형이 좀 기여형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겠네요. 그래야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할 수도 있고 그 운용 자금들이 소위 401k 얘기한 것처럼 네. 주식도 사고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네요. 네. DB형 해봐야 뭐 그 자금이 사실 주식시장으로 환류되는 건 별로 없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금 사고 뭐 기껏 해봐야 뭐 국공채 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자, 오늘 100세 시대 필수품 퇴직연금 100% 퇴직연금. 활용하기에 대해서 봤고요. 네, 아직까지도 조금 머릿속에 꽂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DB형, DC형 네. 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음흠.
정리는 항상 예, 왜 우리 그러세요? 김 쌤이 해주십니다. 예, 우리 퇴직연금 100% 활용법 가운데 예, 뇌리에 남는 가슴 속에 간직할 이야기. 가슴 속에 간직할 얘기는 회사를 다니자입니다. 그런가요? 퇴직연금 100% 활용법을 하자 되는데 회사를 잘 다니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수준 1% 수준에서 만약에 연봉을 1억을 받으면 자산을 100억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1년 더 다니시는 게 아, 가장 그래요? 좋은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회사 그만두지 마세요. 네. 열심히 다니자. 네, 그냥 뭐 던지신 얘기 같은데 정답 걸려들었네요. 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사실 급여를 올리는 게 어. 더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퇴직금이 많이 아. 맞는 거고 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예, 저희 방송 같은 걸 보면서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얘기했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없어 어떡하지?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라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방법은 아, 무엇이냐? 네, 그다음에 이어서 네, 네,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